안녕하세요. 고향 FM 숲이 될 나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의 변곡점 또는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꿈디 임영경입니다. 저는 풀디 최은영입니다. 저는 꽃띠 정혜경입니다. 저는 주디 나도원입니다. 저는 깨디 박미연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인생은 항상 우상향하는데 계곡처럼 내려갔다 다시 산처럼 올라가고 계속 리듬을 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오늘 방송에서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격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내 사업이 갑자기 망했다가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제를 듣고 떠오르는 거는 일단 저에게 가장 인생의 큰 변화는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수순으로 다음에 갈 곳은 대학원을 갔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된 것 같고, 그 롤러코스터에 잘못 올랐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잘못 올라탔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게 또 순탄한 또 저런 생활을 한 거겠지요. 예, 뭐 남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게 시선이 다르긴 한데, 그냥 저는 생각하면 그 결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순간이 그 진짜 롤러코스터에 올라타서 막 하고 막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며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물론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약간 평지에 도착한 그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전에 저는 온전히 자유인이었고, 뭐 물론 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좀 독립도 일찍 한 편이라서 모든 선택을 이제 제가 하고 뭔가 해야 될 일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고 굉장히 심플해도 충분히 사라질 수 있는 삶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에 누군가 옆에 파트너가 있고 그의 어떤 행동들이 나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제가 어리석게도 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나보면 왜 꿈속에서 도깨비하고 한바탕 씨름을 열심히 씨름을 했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그게 뭐 결혼 생활이 무조건 불행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왜 그 이전에 제가 막 상상했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드라마와 역경과 시련과 또 시련 끝에 오는 그 달콤한 행복들이 그 결혼 생활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누군가는 그 롤러코스터를 즐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왜 정신없이 제가 롤러코스터 타면 이거 하고 소리 지르다가 딱 도착해 있는 그것처럼 짧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느새 이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두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고 또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고, 두 번째 변곡점은 지금부터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나 내년을 변곡점으로 삼아서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좀 더 나한테 주체적이고 자신감 있고 뭔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삶을 이제 살아야 되지 않나. 그 롤러코스터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길을 만들며 가고 싶습니다. 전환점이 저한테 확실한 전환점이 있는 건 제가 농장을 운영한 거. 예, 그 전에는 결혼하면서 살아온 인생은 누구나 같을 거고,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제가 참 편하게 돈을 벌었다고 남편은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꽃을 좋아하게 되면서 시작된 지금의 인생이 때로는 정말 많이 행복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많이 힘들고, 육체가 힘든 대신 마음은 되게 행복했었는데, 진짜 올해 60이지요. 이게 전환점이 되려 하나? 전화위복이 되려 하나? 예, 요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되게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20년 정도 된 남은 날들을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 싶다? 지금 하루하루가 때로는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편안한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변해져 버린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이 은퇴가 없잖아요. 이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60이 되면은 거기서 자기의 이 변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소속 단체가 있고 내가 또 활동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꺾지를 못해요. 꺾지를 못해서 뭐 80이 갈 때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60이 되면은 내가 여기서 은퇴를 해서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운 일, 내가 건강을 위한 일을 하는 게 농사 짓는 사람도 그런 방식을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리하고 싶다.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싶다. 물론 작년부터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동안은 공부하며 쫓아다니며 이렇게 해서 벌려놨던 일들을 좀 내 안으로 좀 담겨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요즘 계속 하게 돼요. 전환점이라면 어쩌면 지금의 삶에서 또 다른 삶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제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저는 이제 꿈디님의 일상을 이제 SNS로만 보기 때문에 속까지는 모르지만 지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노후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줄여가고 계신 게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펼치지 않고 그러니까 몸집을 부풀리지 않고 줄이면서 그게 뭐 어떤 그런 물리적인 뭐 외형적인 거라기보다 스스로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하신다는 그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시작도 못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아직도 이거 하나는 있어요. 네. 제가 정리하고 싶다. 뭔가를 정리하고 싶다. 내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싶다. 네. 좀 가지를 좀 쳐나가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고집이 생기는 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만큼은 지키고 싶다. 지키고 싶다. 그래서 제가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고집이자 욕심인, 그러니까 욕심이자 고집인 그거 내 공간.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듣고 계시는 방송은 고향 FM 숲이 될 나무입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공간이 선생님의 꿈이고 파라다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야 되니까 요것만큼은 잡고 싶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가 봐요. 요거는 이렇게 잡고 싶고 이렇게 움켜쥐고 싶은 요것만큼은 뺏기고 싶지 않은 이런 거. 그런 변환점이나 전환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지켜내고 싶은 그게 자꾸 생기는 거죠. 충격이 약한 거네. 그걸 잡고 싶은 느낌이 아직도 있으면. 그리고 뭐 어떤 거든 그 공간이 주는 힘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공간을 파괴될 때 변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새로운 걸 만드는 거니까. 또 새로운 공간이 열릴 수도 있죠. 그거 안 넣는 바람에 새로운 게 안 열리고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요즘 뉴스에 그 문화재 무슨 원장인가 누구 그분이 있는데 유튜브인데. 이게 그분이 노역인 거야. 노역.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은 누가 자기 추천을 하면은 자기 이 제자를 추천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아직도 능력이 있다 이래서 자기가 한다 이런 건 굉장히 노역이고 이번에 또 맡은 것 같은데. 그리고 국가적으로 참 그 문화재 쪽에서는 안 좋은 그 사례가 되는 거죠. 네. 그렇듯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리고 나의 나와바리 내가 뭐라 하나 나의 영역.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런 영역을 갖다가
내가 줄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끌고 갈라버리는 그 힘에서 움직이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의 변곡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RCY 들어가면서 조금 성격이 변하고 그다음에 연애할 때 좀 변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가 되니 뻔뻔하고 용감해져서 그러면서 조금 더 변하고 그리고 사람나무랑 환경운동연합 단체를 하면서 엄청 많이 제가 투사처럼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못지않은 거 못 보고 막 이렇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세상에 시청 앞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약간 유체 이탈하듯이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구나. 옛날 같으면 그렇게 변했던 순간들이 지금 떠오르고요. 변곡점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변하고 네. 변했다는 게 우상향해야 좀 어떻게 되는 성장한 거죠. 전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었다가 좀 외향적인 것으로 조금 변하면서 전에는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참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씩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얘기할 때도 있어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인 것 그렇긴 같은데. 한데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토론하는 게 항상 나의 얘기를 해야지 꿍 하고 있으면은 그게 또 이 병이 된다는 한국 사람의 화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토론, 그 화끈하게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예.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잖아요. 우리 잘할 때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말하면 나대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라, 네가 뭘 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발표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고, 전 토론하면서 왜 이렇게 그 각자 영역을 나눠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공방을 막 하잖아요. 저는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들리니까. 근데 공격당하는 느낌이라 제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그렇죠. 예. 근데 그 시간을 예, 서로 그게 이해하고 약간, 충분히 토론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상업 같은 데서는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토론한대요. 오늘 토론하고 다음 주에 또 그 주제 가지고 토론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근사치 결과 모두가 동의하는 것까지 가는 느리더라도 완전히 토론 결과물을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경험이 결국은 제일 가장 큰 배움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뭐 살인만 아니면 그 경험하고 겪은 만큼 사람은 그래도 성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희 뭐 풀디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들고, 저는 그렇다면 이전에 나와 내가 뭐가 달라졌냐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차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지 원래 공포심과 겁이 많고, 그래서 왜 어렸을 때는 차가 달리면 도로도 못 건너가지고 왜 동생이 제 손을 잡고 건너야 되고 막 이 정도로 겁보여서 운전면허증 따고도 한 20년은 장롱 면허로 갖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게 됐고, 그 운전하는 폭도 점점 영역이 확대된 것 같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그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막상 너무 두려운 일도 하기 전에 공포가 큰데 하고 나면 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안 무서운 건 아니지만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경험이 쌓이니까 확실히 그 저 자신을 조금 더 믿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전환점이라는 게 내 성장을 위해서 주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자극이 돼서 그런 나의 그 다음 패턴을 완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사를 보면 우리 어머님이 교사셔가지고 그놈의 노벨상 때문에 그게 어려서부터 그 꿈이 강요된 꿈이 이렇게 맞아. 딱 뭐 내장 어머니의 우리 아들 노벨상 원래 그래야 된다. 근데 해필이면 6남매 중에 바로 우리 형이 서울대를 들어가는 바람에
그거 그냥 따라간 2살 차이 더 어린 내가 따라간 건데 그때 좀 쉬웠지 사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형은 어떻게 잘 나갔는데 나는 꼭 한 번씩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 대전에서 대전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재수를 그때 중학교 때 재수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재수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건데요, 어머니 때문에 재수를 안 했다 그러면 이런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서울대 못 들어갔을 거고 고등학교를 거기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서 간 거지. 대학교도 그냥 뭐 농대로 그냥 쭉 갔으면 더 잘 나갔을 것 같아. 서울대 가신 걸 후회하시나요? 근데 일단 물리과 가서 뭐 거기서 적응 못했으니까 막. 그다음에 병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까지 딱 끝나고 나가지고 내가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뭘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옛날에 해외여행 있다 그랬잖아요. 배낭여행인데 그때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 한 1년 반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면 왜 그런 1년 반을 돈을 펑펑 썼으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건 못 가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또 못 가잖아. 그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2가지 케이스를 다 봐도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 가셨어요? 가서 그때 이제 유럽. 그래서 배낭여행 하신 거예요? 배낭여행 이제 100일을 간 거예요. 100일. 원래 한 달만 가기로 했다가 2번 연장해가지고 그래서 100일 배낭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모든 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100일 여행 그냥 죽음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바뀐 것도 있지만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유럽에 이제 100일 동안 내가 혼자 여행 100일 중에서 한 30일 정도는 내가 노숙을 했거든. 노숙도 하고 별의별 경험을 다 겪었는데 하여튼 살아서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세상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모든 게 바뀐 거예요. 그 실질 경험을 하고 오니까. 그래서 그 또 병 판정받은 거나 여행 갔다 오면서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는 참 그 병국점에서 참 잘했다. 지금 못 가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변곡점이 생긴 부분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습관적으로 꽃띠 같은 경우도 그 큰 변곡점인데 그냥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공간도 포기하고 그러다 새로운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응원합니다. 그러게요. 우리의 오늘의 주제가 내 인생의 변곡점인데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변곡점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한데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 맞고 1년 동안 자유학교를 한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자기의 목표가 생기고 또 우리 뭐 고등학교 졸업 맞고서 대학교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 잘하면은 의대나 법대 가서 그 코스로 밟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직업인이라면은 고등학교에서 전문대 2년 과정 맞추고 실제 사회 현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대학교 3년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을 성장시켜주는데 가장 옳은 교육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뭐 초등학교부터 유치원서부터 시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에는 유치원 시험 봐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는 다 이제 법대 가고 그다음에 의대 가가지고 얘들이 똘똘 뭉치잖아. 그래 이 사람들은 서민의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법에서 판결할 때도 강남 수준으로 판결하는 거야. 너 죄졌으면 고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사기쳤으면 그건 또 감형해주고 그런 상류층의 그 문화 수준이 되니까 서민의 이 아픔 그다음에 어려움 슬픔을 몰라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요새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제에서 우리가 얘기한 이런 변곡점들이 나의 인생에서 무게를 털어내는 내가 좀 가벼워지면서 내 인생을 좀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자는 뜻에서 내 인생의 변곡점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고향 FM 숲이 될 나무였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